네, 노동법 실무.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수급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암 노동법률 컨설팅 대표이신 신동진 노무사께서 월간 노동법률 2015년 6월호에 게재하신 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가끔 이런 부탁을 받죠. 퇴직하는 분들한테. 자, 실업급여를 타야 되니까 이직 사유를 잘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의원면직이 아니라 공고사직으로 해달라.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자, 아니면은 사용자 측에서 퇴직금을 안 주는 대신에 이제 실업급여 받도록 해주려고 할 때, 혹은 좀 말썽 부리는 근로자가 있는데 이제 정리해고하면서 회유 수단으로 이제 실업급여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은 이제 진짜 실업급여를 줘야 되나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자, 미리 이제 진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미리 파악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직사유 정정 등을 둘러싸고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아는데도 알면서도 해주는 거하고요. 몰라서 그냥 해줬다가 나중에 저기 문제가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고는 계셔야 한다. 알면서도 해주는 경우 좀 있죠. 자, 보면요. 자, 실업급여가 그럼 왜 생겼느냐. 첫 번째는 이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의 가장 큰 목적은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직자하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요, 재취업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려는 거죠. 그 찾는 기간 동안에 뭔가 이렇게 좀 먹고 살 급여를 주는 목적이 가장 큰 거죠. 자, 생계 압박으로 부적절한 직장에, 그러니까 빨리 내가 막 돈을 벌어야 되니까 부적절한 직장에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하는 악순환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업급여 신청하면요, 필요한 경우에 그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기능이나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서 노동력의 질을 제고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요, 정기적으로 그 노동관서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가면 끊겨요. 그래서 실업자들은 구인 구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을 받고, 가면 이제 이런 정보를 이제 주는 거예요. 뭐 알아보고 있느냐, 뭐 이런 뭐 취업 정보가 있다, 이런 거 이제 거기서도 좀 주고, 이제 그런 걸 제공받아서 재취업이 용이해지고요. 국가는 또 이 노동력의 이동이나 인력 수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적기에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사직은 안정적인 직장의 경우에는 드물죠. 보통 그 안 좋은 회사에서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경기 변동과 시중 자금 흐름에 민감한 중소기업, 영세 사업자 등 고용 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 계층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실업급여가 지급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보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거고요. 경기 조절 기능도 있다는 거죠. 짜잘하긴 한데. 자, 불황시에는 실업급여가 많이 거쳐요. 근데 그래서 불황일 때는 실업급여를 많이 풀죠. 그래서 소비가 진작되고 기업의 유효 수요가 창출되고 고용이 증대된다. 호황일 땐 실업급여를 많이 걷긴 하는데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기금이 적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효 수요를 조정하는데 일부 기여하는 등 자동적인 경기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도 있긴 하다. 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좀 복잡합니다. 자,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의 경우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뭐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의 이제 가사 사정, 그러니까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동거를 위해서 주소를 이전해야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고사직이 아니래도 이런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동거인이나 친족 등의 부상, 질병 또는 노약자 간호를 위해서 이직하는 경우, 자녀 교육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뭐 사업장 출퇴근이 곤란해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이제 질병이나 부상, 노령 이런 거죠. 질병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서 이직하는 경우, 그리고 뭐 체력, 시력, 청력 쇠퇴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서 이직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고연령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서 이직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마 정년퇴직 이런 것도 아마 하려고 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징계해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돼서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해고된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제 이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이나 도산, 뭐 도산이 예정되거나, 뭐 공사가 중단됐거나 이런 거, 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뭐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나 공사가 정지 또는 중단돼서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그리고 이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시, 뭐 기업 구조조정, 뭐 경영악화 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정리를 위해서 해고 기준을 설정해서 행한 해고. 그 다음에 사업이 양도 양수 합병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면서 이직한 경우. 그 다음에 뭐 회사가 휴업, 임금 체불, 뭐 회사 이전, 근로조건 변동, 뭐 이런 것도 이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 휴직이 계속돼서 이직한 경우, 임금이나 상여금이 일정 기간 체불됐거나 뭐 지연 지급이 계속됐다. 그래서 여기 못 다니겠다 해서 이직한 경우. 증빙이 필요하니까 그게 좀 복잡해지죠.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돼서 출퇴근이 곤란해서 이직한 경우. 그 다음에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정근 명령을 받아서 이직한 경우. 그 다음에 사업주한테 사회 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 변경을 받아서 업무에 적응을 못해서 이직한 경우. 그 다음에 채용할 때 사업주가 제시했던 임금이나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지게 돼서 이직하는 경우. 근데 이런 거 만약에 신청하면 회사 입장에서 좀 난감해지겠죠. 그 다음에 신기술, 신기계가 도입돼서 본인의 적성, 기능, 지식으로 적응이 어려워서 이직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 교육을 따로 받고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회사 사정, 뭐 고용조정 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인원 감축을 위해서 사업주 권유에 의해서 희망퇴직한 경우. 그 다음에 사업부가 폐지되고 별도 법인이 설립돼서 사업이 양도돼서 부득이하게 신설법인으로 전직을 했어요. 아웃소싱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나온 경우. 그 다음에 회사가 업종 전환하면서 개인이 적응을 못했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서 이직한 경우. 그 다음에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이 감소한 경우. 뭐 대량 가문이 예상돼서 스스로 이직한 경우. 이거 어떻게 증빙을 하지? 그 다음에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으로 성립된 사업장이 있다. 그 관행에 의해서 이직한 경우. 이것도 회사가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돼서 이직한 경우. 뭐 이것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못 살겠다 이거죠. 이것도 회사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그러니까 정년 퇴직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퇴직한 경우, 그 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 공사가 종료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대한 규책 사유로 해고된 사람들. 그러니까 형법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나온 경우. 근데 이제 그거는 이 고용노동부령 시행령에 이제 시행규칙이구나. 저거는 시행규칙에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그러니까 이직하려고, 전직하려고 퇴직한 경우, 자영업하려고 한 경우.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중대한 규책 사유, 아까 1번 요 부분 있죠. 요 해당자가 해고되지 않고 권고 사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다는 거죠.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령에 정해져 있는 그런 사유들 같은 경우는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자, 수급 요건은요. 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그러니까 그 보험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보험 들어가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도 취업이 안 된 상태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직 사유가 아까 그 중대규칙 사유, 자기 사정 뭐 이런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요거의 증거가 이제 그 기관에서 오시라고 할 때 가야 돼요.
그래서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구직 정보도 찾아보고 막 이제 구인 정보도 찾아보고 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 10일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는 180일 중에서 수급 자격 제한 사유가 해당돼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때는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자로 근로를 했어야 된다. 아, 그래야 얘가 진짜 이직하고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 경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수급 자격 제한 사유가 돼서 이직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결국 위에 6번도 이제 안 준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경우에만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기간 내에 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2개월 내에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이제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이직하고 12개월 안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임신, 출사, 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그러니까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거는 그 취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 플러스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 보태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이제 지급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받고 그럴 수 있는지를 좀 아시고 나서 뭐 권고사직을 해주세요라고 해도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할 말이 좀 있어요. 그래야 좀 그 하면서도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원칙들 지켜서 진짜 불행한 다른 사람들이 못 받는 이것도 보험료가 소진되면 또 안 주잖아요. 고용보험료 소진되면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편법이나 이런 거를 잘 쓰시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